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칩 공급망 문제는 여전히 세계 최대 기업 중 일부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칩 및 기타 기본 재료의 지속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세계 최대의 기술 및 자동차 회사 일부가 올해 목표를 축소해야만 했고요. 이에 애플 CEO인 팀 쿡은요, 목요일에 회사가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면역이 되지 않았다고 경고를 하면서 아이패드 사업이 가장 최근 분기 동안에 매우 중요한 공급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연준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일에 마무리가 될 FOMC 회의에서는요, 연준이 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고 양적 긴축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연준이 5월 달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이어서 6월 달에는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을 한 뒤에 조금씩 속도를 줄여서 연말까지 금리를 3%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입니다. 장중에는 36까지 넘어가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고요. FOMC 회의와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까지는 32까지 내려온 상태지만은 이 역시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3%를 넘어서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조만간 넘을 것 같았었는데 결국엔 넘고야 말았습니다.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더 가중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3월달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준 만큼 조정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횡보 정도 구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러셀 2000입니다. 장중에는 저점을 다시 형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장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은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어서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장 중반부터는 파월 의장의 인터뷰로 인해서 시장에서 약세장으로 흘러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 후반부터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으로 마무리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래일 전에 저점 부분을 손상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장은 어제의 상승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S&P 500입니다.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여주었지만요, 견고하게 잘 지켜주다가 나스닥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대형주들의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장에서의 하락의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래일 전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부분을 장중에는 손상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여기서 지켜봐야 할 부분은요, 항상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거래일 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장 초반 다시 하락을 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하루 지켜보는 타입이라서 성급하게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요. 상승으로 이제 이거래일 정도 상승을 하면요,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따지고 보면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시드 차트입니다. 어제는 플러스고요. 정말 오랜만에 플러스입니다. 5.42%가 상승을 한 19.06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0.47%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금 19불대 라인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더 플로우 보시면 라지 스케일은 셀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미디움과 스몰 캡에서도 셀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분봉 보시면 장 초반 이제 16불을 보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어제의 최저점인 17.65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공매도 수량을 다시 끌어모으면서 나스닥의 하락과 함께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장 후반에는 나스닥의 상승으로 인해서 19불 라인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연준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몇 차례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선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FOMC 회의에서요, 6월 달에 75 베이시스 포인트 발언만 하지 않는다면 며칠간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5월 5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요, 그 전에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올라가야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요, 국내 배터리 제조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3.1 빌리언 달러가 투입이 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전기차 관련주는 동반 상승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에서 더 많은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부품에 대한 공급망 문제를 해결을 하며 배터리 제조로 인한 환경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양의 배터리가 필요하며 미국 노동자들이 바로 여기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루시드가 쓰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도요, 미국 애리조나주에 원통형 배터리 독자 공장을 신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미국에서의 배터리 생산량은 더 커질 것이고 공급망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대량 생산 계획이 있는 루시드에게도 배터리로 인한 공급망 문제 리스크도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루시드 드림 에디션이 생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에서 드림 에디션 대기자 명단이 삭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로써 드디어 에디션은 배송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유니버시티 빌리지의 루시드 스튜디오가 이번 여름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야외에 있는 쇼핑센터로서요, 많은 이들에게 홍보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고요. 누구나 쉽게 방문을 통하여서 루시드를 체험을 할 수 있고 체험과 동시에 예약 증가율도 상승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루시드 공장 생산 라인에서 화이트 색상의 메탈 루프가 장착이 된 퓨어 모델 차량이 생산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랜드 투어링과 함께 루시드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모델로서요, 현재 생산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딜리버리 주차장에서도 퓨어 모델이 여러 대가 서 있는 모습을 조만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루시드 에어 차량은요, 100마일 미만으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루시드 소유자로부터 읽은 내용에 따르면은 루시드 모터스 표준 계약에는 차량이 주행거리에서 100마일을 달린 상태로 도착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구매하는 많은 사람들은 주행거리가 훨씬 적은 차를 받게 되어 기뻐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럴 것이 새 차를 받았는데 주행거리가 많이 되어서 나온 차량이면 아마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다른 제조사는 어떠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7% 충전이 된 것과 12마일이 찍힌 차량을 받는다면 새 차와 함께 기분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시드의 저가형 모델이 루시드의 브랜드가 아닌 다른 브랜드로 탄생을 할 것이라는 내용에서는요, 애플카가 아닌가라는 루머들이 돌고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현대차에서 럭셔리 브랜드로 탄생이 된 제네시스가 있겠고요. 도요타에서 럭셔리 브랜드로 탄생이 된 렉서스 등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선택을 했었습니다. 루시드는 럭셔리 브랜드에서 저가형 브랜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럼으로써 현재 고가의 차량의 이미지를 구축을 하면서 서민들까지 탈 수 있는 브랜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비티의 한 단계 아래인
크로스오버 형태의 CUV를 선보이고 저가형 모델 라인업을 형성을 하면서 진행이 되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면 사우디 공장까지는 루시드 에어와 그래비티로 시장을 넓혀갈 수 있겠고요. 중국 공장이 이루어진다면 저가형 브랜드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루시드가 어제의 상승을 그대로 이어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5월달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주식시장은 아직도 흐림이네요. 하루라도 빨리 화창한 주식시장이 오기를 바라면서 남은 오후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